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 또 전반기가 끝나고 또 하반기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전반기를 결산해 보면,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힘들다,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요, 주변 사람들하고 이래 이야기를 해보면, 그 뭐랄까요? 어떤 장이 어렵다, 힘들다, 재미없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죠? 왜 그러냐 하면, 공모주 도박판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뭔 이야기 하는지 전혀 공감을 못 해요. 뭐 별 반응도 없고, 그럼 뭔 소리를 하는가 하고 눈만 깜빡깜빡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 공모주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아니 언제는 뭐 공모주 없는 시기가 있었느냐, 뭐 그 정도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주식쟁이는 항상 자기 종목,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본인이 자기 종목만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죠? 항상 수급만 쫓아다니는 거죠. 수급만 쫓아다니고 또 단타 위주로 한다. 그리고 항상, 그죠? 손절 라인은 정확하게 잡고 간다. 그 말은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차트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손실을 줄인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장에서는 사면 손절, 사면 손절, 사면 손절 계속 반복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죠? 왜 그런지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공모주 도박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돈들이 그걸로 다 가버리는 거죠. 도박하러. 그러니까 시중에는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불법 카지노가 하나 딱 생겼어요. 불법 카지노가 생겨서 여기에서 막 이벤트를 벌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박하러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거리가 한산한 거예요. 어쩌다가 손님 한 명 지나가니까 가게가 100개 있으면 그 손님한테 물건 하나 파는 가게는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99군데는 하루 종일 팔이 날리고. 그게 요즘 장세 같아요. 오늘도 그죠? 오늘도 그 공모주 도박판이 벌어진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거를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주식쟁이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을 하면 안 된다. 항상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죠? 계속 준비를 해야 돼요. 아이, 재미없어, 짜증나, 안 봐. 안 보면 안 보여요. 보면 보인다는 거죠. 일단은요, 오늘도 보면 그 종목은, 그러니까 시어스 테크놀로지, 이 회사가 어떤 정상적인 기업으로는 등록이 됐어요. 물론 쓰레기예요. 제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공모주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뭐 게임주나 뭐 아니면 뭐 요즘 거론되는 거 뭐 어떤 K뱅크, 이런 어떤 메이저급도 한 두세 개 대기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보면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와, 어디서 이딴 무슨 어디 뭐 그 옛날 표현으로 난제도에서 골라온 것도 아니고. 그 말은요,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무슨 도박판을 계속 유지하려도 손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건이 있어야 팔아먹지. 쓰레기라도 갖고 와서 과대 포장해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애들 장난감 목걸이 하나 들고 와서 그거를 뽑아가지고 이게 진주라고, 저 지중해 심해에서 건져낸 흑진주라고 속이는 거죠. 지금 공모주 도박판이 딱 그 정도예요. 시어스 테크놀로지도요, 물론 항상 똑같죠. 시초가에 빡 급등시켜. 그리고 다 팔아치워. 장중에는 개인들끼리 난타전을 펼쳐. 결국 종가는 최저가. 맨날 반복되는 패턴이죠. 그죠? 와, 삼류 드라마도 이래 비슷하게는 안 써요. 한 번씩 그죠? 뭔가를 바꾸는데 똑같은 대본의 배우만 틀려. 오늘도 보면요, 시가를 갖다가 한 102% 출발해서 쫙 다 팔아먹고,
종가가 최저가 수준. 그래 끝났어요. 결국은요. 한 100몇십 프로 뛰어가 팔아먹고 종가가 제일 저가다. 그러면 시외에 빠지고 내일 되면 또 빠지고. 그러면서 물린 개인들만 이제나 저제나 있는 거죠. 그럼 뭐다? 돈이 묶여버리는 거죠. 시어스 테크놀로지 오늘 한 2,100만 주 한 그 정도 거래됐어요. 2,100만 주. 3만 원짜리가 엄청나게 거래됐죠. 얘 보면요. 얘도 보면 작년 매출액이 19억. 근데 적자는 99억. 이런 거 왜 공모시킬까요? 이런 거 왜 공모주로 허락해 줄까요? 지금 장이 그래요. 쓰레기든 뭐든 상관없다. 막 데리고 와가지고 무조건 팔아먹으면 돼. 그 이유는 개인들이 망하든 말든 장이 멍멍이가 되든 말든 신경 안 써. 왜? 내 있을 동안만 유지되면 돼. 뭐 코스닥 협회, 뭐 코스피 협회,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코스닥 협회 열심히 쓰레기라도 등록해가지고 내만 돈만 벌어먹고 내 있는 동안만 코스닥이 안 망하고 있으면 돼. 딱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계속 쓰레기를 등록하는 거죠. 기업 심사 누가 하는지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 모질이가 하는지 아니면 한 초등학생 요 정도 애가 그냥 아무거나 이래 보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 찍는 건지 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관리, 코스닥에서 관리? 하여튼 기가 차요. 최근 장을 보면 기가 차죠. 오늘은 또 스펙주까지 2개가 등록됐죠. 미래에셋, 비전 스펙 5호. 얘도 똑같아요. 스펙주, 그죠? 스펙주 되면 100몇십 프로 뛰어가 다 팔아먹고, 종가가 최저가. 오늘 4,200, 300원 막 반짝반짝반짝 할 때, 제가 그랬죠. 지금 요 100몇십 프로 올랐는데, 오늘 종가는 2,070원. 탁 찍었거든요. 그런데 틀렸어요. 2,055원인가에 끝났어요. 그럼 내일 되면 한 2,010원 이래 될 것이고, 물린 사람은 영원히 탈출 불가. 손절하든지 그냥 재수 좋게 좋은 회사랑 합병되기를 기다리면 어쩌면 본전 찾을 수도 있겠죠. 한 3년 기다리면. 어쨌거나요. 오늘 거래량이 1억 2천만 주 거래됐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요즘 유튜브나 이런데 공모주만 막 광고 때리는 사람도 많아요. 가면 개인들이 미쳐가 맨날 가서 쳐다봐요. 고가가 플러스 한 100%의 출발을 했어. 그러면 개인들은요, 이 무식한 개인들은 착각을 해요. 내만 재수 없어서 물렸지. 많은 사람들은 100몇십 프로 먹었다.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이래 보면 개인적으로는 스펙처럼 묻어두는 걸 좋아하니까 테스트를 해보고 어쩔 때는 이거 경쟁률이 어떻는지 한 번씩 넣어보기도 해요. 미래에셋 비전 스펙 같은 경우는 제가 미래에셋 계좌를 들고 있으니까 스펙만 전문적으로 이래 모아두는 계좌가 미래에셋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공모주 넣어봤어요. 넣어보니까 죽으라고 넣었는데 비례 배정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론은 뭐냐? 7주 받았어요. 7주. 7주면 그죠? 14,000원치 받은 거예요. 1,000만 원 집어여가 14,000원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죠? 100몇십 프로 묶고 팔았는데 수익이 한 13,000원 났어요. 100% 먹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공모주는 개인들이 암만 여봐야 돈만 묶이고 배정을 못 받아. 누가 다 받아가? 기관 외국인이 다 받아가는 거예요. 개인들은 불가능. 끽 해봐야. 그죠? 스펙주 1,000만 원 집어여가 재수 좋게 7주 받은 거예요. 그전에는 2주, 1주 받은 적도 있어요. 이게 현실이다. 그러면 개인들은 절대 돈 못 벌어. 누가? 기관, 특히 기관들이 물량 싹 쓸어가는 거예요. 걔네들은 증거금도 없거든요. 무조건 집어요. 다 받아가. 그리고 시초가에서 이만큼 띄워. 100% 떠봐야 개인들은, 공모 받은 개인들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죠? 저같이 7주 받아서 100% 수익 내봐야
뭐, 만 몇천 원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다 세금 떼고, 스펙 중에 뭐 세금도 얼마 안 되지만. 어쨌건, 미래셋 비전 스펙 5호, 오늘 1억 2천만 주 거래됐어요. 1억 2천만 주. 그리고 한국 제14호 스펙이라고 등록했거든요. 얘는 그 네임밸류가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얘는 4,200만 주. 결국은요,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는 쓰레기랑 미래에셋 비전 스펙, 그 다음에 한국 제14호 스펙, 얘가 오늘 하루 종일 돈 다 쓸어갔어. 그러면 개인들은 뭐다? 맨날 내가 시초가에 따라잡아가지고 돈 다 꼬는 거야. 끝없이 반복. 결국은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결국은 기관들도 공모주 쓰레기를 모집하다가 이제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가 없어. 그죠? 매출액 19억에 99억 적자 나는 이런 것도 과대포장해가 팔아먹는데 얘보다 더 나쁜 애를 찾으려 해도 이제는 점점 씨가 말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더 이상 사기치려도 사기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요, 개인들은 계속 공모주 도박판 뛰어드는 거죠.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돈 다 잃고. 가면 공모주 도박판에 손님도 없고, 기관들은 대꼴 매물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파장 더 이상 해물 게 아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요, 이 테마에 미쳐 날뛰는 개인들은 시간이 지나서 이래 보면 그 계좌를 보면요, 쓰레기만 있어. 매출액도 뭐도 없는 완전히 공모주에서 이만큼 뻥튀기 된 쓰레기들만 계좌에 잔뜩 들어앉아 있는 거야. 사상 최고가의 스펙주 몇 개 잡아놨고, 최근에 공모한 쓰레기 같은 종목들 최고가에 잡아놨고, 그래서 그거 쳐다보고 언제 번전 오나 하고 있는 거죠. 영혼이 안 오죠. 그게 지금 개인들의 현실. 제가 이래 보니까요, 주식을 하면서 이런 현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최근에 딱 느낌이, 이 역대 개미들을 몇 개 이 기수를 나눈다 하면, 이번 기수가 역대급 바보들만 모였어. 와, 주식 하면서도요, 이런 거는 또 보다 처음 봐요. 무슨 이 개인들 수준이 무슨 이게 초등학교 애들이 계좌 터가지고 매매하는 거, 그런 느낌. 황당하죠? 왜? 똑같은 수법에 계속 걸려들잖아요. 대체 왜 이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바보들. 저희 애가 롤이라는 게임을 막 하다가 헤드셋 끼고 친구들하고 막 대화를 하면서 막 해요. 근데 저희 애는 공부는 못하지만 게임을 억수로 잘해요. 그래서 막 게임을 하다가 헤드셋으로 막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 때문에 뭔가 적겠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괜찮아 하다 나중에는 야! 딱 화를 내요. 한 번, 두 번은 실수인데 세 번까지 반복되면 그거는 실력이야. 그러면 너는 팀에서 이제는 빼야 돼.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지금 보는 관점도 그래요. 지금 개미들 실력 수준이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제가 보면요, 역대급 사기꾼들만 모여 있어요. 기관들도 보다 이런 기관들 처음 봤어. 얘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직업이 기관 된 거야. 근데 하는 짓거는 완전히 막 생양아치처럼 놀고 있죠. 국민연금도 똑같아요. 국내 주식 텅텅 비워놨고 해외 주식 사상 최고가에 계속 사들이면서 수익 봤다 자랑해. 국내 주식에서 1,000억 벌고 해외 주식에서 100억 벌었다고 자랑질하고 있어. 황당하죠? 지금이 그런 장이다. 심지어는요, 요즘 그죠, 동해유전 테마 핫하죠? 그 핫한 동안 뭐예요? 한국가스공사 주 팔아죠. 막 지구에서 급등하니까 가스공사 2사나 임원급 전부 주식 주 팔고 있어. 왜? 지구에서 주식 급등했으니까 신나라 하고 팔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기사 나가니까 동해 유전 테마 사기다. 그 주체가 한국가스공사인데 이 가스공사의 임원들이 주식을 팔고 있는데 이게 맞겠냐? 사기다 그러는 거죠.
뭐 팔아봐야 뭐 이사나 뭐 해가지고 몇천 주 되지도 않아요. 뭐 한 2천 주, 3천 주. 뭐 그건 뭐 어쩌다가 보니까 우리 사주로 뭐 좀 받은 거 들고 있다가 팔았겠죠. 그렇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사면 뭐 어떻고 뭐 거기 부장이면 어때? 야들이 어쩌다가 보니까 직업이 가스공사 입사한 거지. 뭐 유전인지 뭐 개발이 되는지 마는지 뭐 알겠냐 그거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 다니는 직원 중에 한 명이지. 이사가 팔았다고 큰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언론은 계속 그죠? 지금 언론은 동해유전 테마는 계속 사기란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그죠? 때리패요. 왜? 기관들 입장에서는 동해유전 테마 이런 게 생기는 게 싫어해요. 다른 테마 생기는 게 싫어해요. 왜? 오로지 공모주 테마만 계속 지속돼야 걔네들이 가장 행복한 케이스거든. 다른 핫한 테마가 탄생해버리면 공모주 테마 사람들이 안 해. 그걸 왜 해요? 지금 신규, 신상, 따끈따끈한 테마가 확 생겼는데 그 테마로 다 달라붙어 보지. 그러니까 기관들이 싫어요. 그러니까 온 뭐 유튜브고 유수고 어디고 막 나쁜 것만 때리는 거야. 그리고 일반 언론들은 또 이 윤석열 정부하고 척을 지는 쪽이 많으니까 거기서 또 나쁜 쪽으로 때리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좋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냐?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첫째는요, 뭐 어떤 뭐 정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꼭 이런 이야기하면 또 뭐 걸고 넘어지죠. 뭐 걸고 넘어지든지 말든지 뭐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무시하기로 했어요. 이제는 그냥 무시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낫겠다. 왜 내가 그런 사람들까지 눈치를 봐야 되는지. 그죠? 유튜브 좋은 게 뭐 그런 거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동해유전 테마는 그죠? 첫째는요. 유전이 있는지 없는지 매장량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죠? 진실은 가서 두드려 봐야 안다. 그리고 칠강구라는 그 특별한 지역에는 있다. 엄청나게 많다. 왜? 중국은 그 가장 인접한 데서 지금도 빨대 꽂아가 쭉쭉쭉쭉 빨아먹고 있다. 일본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근데 일본은 주구가 다 먹으려고 내년까지 이 법이 만료될 때까지 한일 공동협정이 만료될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다. 그죠? 구미호가 간 100개 묻고 그죠? 뭐 100일인가 1000일인가 기다리면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일본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틈바구니에서 한국 입장에서 뭔가라도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다 뺏겨.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최대한 가까이 가서 빨대라도 꼽아 보는 거야. 최선의 방법이야. 그렇게 결론 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서 시추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6-2 가서 시추라도 해봐야. 그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다? 모두가 사기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나중에 뭐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예산을 책정해서 그 돈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온 언론 뉴스에서 사기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작도 못 해보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장 황당하고 억울한 케이스예요. 근데 시주공 하나 박는데 5천억이니 뭐니 열심히 떠들어요. 그러면 이대로 뭐 거대 야당이니까 거대 야당에서는 그 돈 갖고 차라리 국민한테 나눠주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 반대하면 돈이 없어. 예산이 없어. 그러면 이대로 무산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동해유전 테마가 갈 듯 말 듯 이래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나마 탐사를 하려면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게 그죠? 탐사죠, 탐사. 그 넓은 바다에 어디다가 말뚝 하나 박을 것인지 가능성을 높게 해야 되니까 무조건 시작 단계는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지금 가장 반응이 좋은 게 웨이버스가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그러니까 웨이버스만 들썩날썩. 언론 따라 왔다 갔다. 그러면 동해유전 테마는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대통령은 나서서 한대. 근데 대통령이 한 대가 되는 게 아니죠. 예산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주식시장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어떨까요? 국민펀드를 만드는 국민펀드. 전국민 아니면 기업도 좋고 뭐 시주에 탐사할 기업이든 국민이든 우리 그저 국채 발행하잖아요. 국채 발행하듯이 정부 주도하에 그죠? 동해 앞바다 유전 테마 펀드를 파는 거죠. 한 개, 뭐, 스펙같이 뭐, 한 계좌당 뭐, 10,000원 하든지, 100,000원 하든지. 그래서 그 기금을 조성하는 거죠. 뭐, 시추하는데, 뭐, 한 3조 필요하다 하면, 3조 모으는 거죠. 모아가지고,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가 진짜 유전이 빵 터지면, M빵 하는 거죠. N분의 1 해가 배당 준다. 그럼 내 10만원 베팅해가지고, 재수 좋으면 1,000만원, 1억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유전이니까. 만약 그러면 어떨까요? 뭔 뜬금없이 뭐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아니요. 원래요, 해외 유전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요. 왜?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여기에서 성공할 확률이 낮으니까. 특정한 기업이 시추공 넣어가지고 있나 없나 확인하고 재개발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사람들끼리 이런 업자끼리 모여서 채권 발행하듯이 펀드식으로 만들어요. 실패하면 영은 되는 거지. 그죠? 우리나라도 많이 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죠? 해외 개발한다 해서 돈 천문학적으로 쏟아붓고 다 그죠? 날렸죠. 지금 그죠? 한국 그 엔카 유전 이거는 그 멕시코 그쪽 엔카 지역이랬죠. 근데 개인들은 동해 유전 테마를 맨날 하면 그 달라붙어. 그거 보면 와, 참 진짜 이번 기수는 공부 안 한다. 진짜 모질이 애들 다 모여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동해 유전 개발하는데 왜 멕시코 그죠? 말도 안 되죠. 그것도 이미 해산하고 페이퍼 컴퍼니만 남았는데. 그런데도 상각하는 거 보면 참 희한하다, 희한해. 야, 참. 이런 애를 상대로 내가 돈을 못 벌면 나는 뭐지? 이런 자괴감이 들 정도. 그러니까 어쨌건요, 제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한다 했으니까 할 거다. 어떤 식으로는 할 거다. 예산이 없으면 뭐 국민 펀드를 조성해서라도 기금 모아서 할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말뚝 받아서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 유전이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몰라요. 그렇지만 무조건 시추까지는 간다 생각하고 배팅을 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관련 종목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죠? 미래 영역 아무도 모른다. 아니 나는 불가능해 하면 아예 그죠? 간종에서 삭제하는 게 나아요. 근데 저같이 간다 무조건 한다 시추까지는 갈 거야 하는 사람들은 그죠? 배팅을 치보는 거죠. 일단은요 그 웨이버스는 있는 만큼만 대응을 해냈죠. 더 이상 추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넥스트리 같은 경우는 또 막 그죠? 이 송유관 쪽에서는 넘버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또 막 상한가를 가요. 그래서 이거 순번을 정해서 이런 계보로 안 가지 않겠나 했는데 또 그 엉뚱하게 넥스트리 먼저 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요. 탐사를 하고 나면 그 이유는 그죠? 그 지대가 말뚝을 박아도 안전한지 문제가 없는지 또 시추 탐사를 해야 되잖아요. 안전 진단 점검. 그러면 동아지질이 그 다음이다. 그래서 웨이버스 그 다음에 어떤 주자는 동아지질이다. 근데 동아지질이 테마에 안 엮여도 뭐 손해볼 건 없는 가격이다. 그리고 동아지질은요, 또 생각보다 재료가 되게 많아요. 한 번씩 철도로도 가고, 또, 그죠? 터널 굴착. 우리나라에도, 그죠? 각 철도 지하화 하는 거, 그 다음에 가덕 신항만 하는 거, 여러 가지 공사가 막 늘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메리트 있고, 또 동아지질은 그 펀드에 대해서, 그죠? 그 어떤 회사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애는 그냥 물릴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외에, 그죠? 약간 부실한 거.
뭐 이거는 막 그냥 어거지저거지 막 어떤 끼어였는다. 이런 거는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안전한 거. 일단 안전한 거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주식이란 건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시외에서 그죠? 갑자기 또 출산 관련 종목들이 확 움직였어요. 그러면 저는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오늘 오면서 이래 쭉 보니까 비스토스 얘가 그 딱 한 달 전에 추천을 했더라고요. 저야 한 달은 기본이고 2년, 3년짜리도 하도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별 느낌 없는데 그래도 이 많은 분들이 한 달을 들고 이래 견뎌왔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쇼킹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시외에서도 보면 상가 갔다가 그 꿈비가 상가 유지하고 아가방이나 아니면 비스토스 이런 애는 또 상가 무너졌어요. 근데 제 생각을 해요. 출산이란 것도 원래 꿈비, 아가방 이런 애는 그죠? 공식이죠, 공식. 출산하면 확 반응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확산되면 그죠? 다른 종목들 또 약간 아기 옷이나 장난감 이런 쪽으로 좀 확산 이래 되죠. 그런데 상식적인 이제 제 선에서 이래 생각을 해보면 애라는 게 그죠? 출산이라는 게 바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1년 후다. 그럼 옷을 판다는 것은 1년 후부터 되는 거죠. 그런데 출산 정책이라는 것은 의료죠, 의료. 산부인과. 지금요, 웬만한 어떤 큰 대도시 말고는 산부인과가 없어요. 약간 위성도시 개념에 약간 중요 도시, 대도시 외에는 산부인과 자체가 없어. 출산을 하려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출산 정책을 펼치면 제일 먼저 그죠? 의료 인프라부터 구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병원에서 애가 없는데 산부인과 만들어서 맨날 적자나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예요? 손실 보상해 줄게. 그 산부인과 없애가지고 장비가 아무것도 없어. 장비나 이런 것도 다 국고로 지원해 줄게. 일단은 일정 기간 수익이 날 때까지는 산부인과 모든 거 지원 정부에서 세금으로 다 해준다. 유지만 해라. 그래 흘러가죠. 그래 되면 그쪽 관련된 가장 그죠? 메리트 있는 회사가 제가 봤을 때는 비스토스라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보는 것이고 그렇다고 물론 그죠? 제 생각이 주시장에 그대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죠? 괜찮다. 그런데 그 시외도 이 상가 갔을 때 그죠? 그래도 모르니까 요즘 장이 그러니까 안전하게 일부 팔아놨고 그죠? 그러니까 상가 10% 팔아나면 내일 밤사이 다운하기 어렵다, 힘들다, 안 좋다. 다시 쭉 빠지든지 아니면 또 내일 마이너스 출발하는지 하면 오늘 팔아난 걸로 내일 보고 또 사러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이 테마는 출산이라는 테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나라에서 안 할 수가 없는 테마예요.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하면 국가가 소멸하는데요. 인구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테마, 이런 종목은 계속 손대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비스토스는 적당량 들고 있다가 오르면 분할 매도하고 또 떨어지면 그 매도한 걸로 또 사버리고 계속 반복해도 될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비스토스 추천하셨잖아요. 그때 추천하고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냥 걱정 없이 계좌 플러스였기 때문에 걱정 없이 다 들고 있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찔끔찔끔 올랐죠. 근데 찔끔찔끔 오르다가 탁 한번 튀었어요. 왜냐하면 비스토스라는 회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 관심도 없어요. 스펙으로 합병돼서 그러니까 관심도 없어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출산 관련 최고의 테마는 비스토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러고 그죠? 처음에 상가 갔다가 마지막 호가 두 호가에서 얘를 탁 무너뜨려 놨어. 그러면 내일 빠지면 오늘 그 팔아둔 걸로 또 사도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거나 비스토스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시외에서 상가 무너졌다 우려를 하시니까 아무 걱정 없어. 걱정하지 마. 얘는 또 사러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끝없이 한 방에 팍 튀진 않겠죠. 어느 정도 매물 소화나 뭔가가 어떤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 내가 100주가 있으면 50주 팔고 또 떨어지면 팔아둔 50주로 또 사고 몇 번만 반복하다 보면 수량도 늘어나고 좋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공모주 도박판 그 속에서도 나름대로 뭔가가 약간 꿈틀꿈틀꿈틀 하기는 해요. 그 테마들이.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죠? 그 뜬금없이 그 양자가 움직였죠. 근데 사실은 뜬금없는 게 아니고 SK에서 양자 관련 뭐 뉴스가 나오니까 그 관련 종목들이 확 움직인 거예요. 근데 얘는 그죠? 한 몇 종목 있긴 있는데 얘네들이 계속 그죠? 돌고 하기는 해요. 예전에도 양자 관련된 거는 공부 많이 했잖아요. 네. 양자 하면 탁 뭐가 떠올라요? 양자 하면 중첩, 얽힘. 그렇죠. 중첩, 얽힘. 딱 그 핵심만 찍은. 그러니까 그 양자 하면 그죠? 뭐 한마디로 딱 해라면 뭐 중첩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장 무서운 기술은 인공지능이다. 그죠? 예전에 스티븐 호킹 박사 그분의 책도 제가 읽어보니까 미래가 인류가 멸망을 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 때문일 것이다. 세계의 물리학자, 천재학자도 우려를 한 바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 인공지능을 더 능가하는 기술이 양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그죠?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문명이라고 하면 양자는 어찌 보면 신의 영역일 수도 있다. 전혀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 양자는, 뭐라 해야 되죠? 그 인공지능은 뭐, 사람보다 더 빠르다. 이런 개념이라 하면 양자는 신의 영역이다. 판단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양자가, 그죠? 계속 양자가 하는 이유가 결국은요, 인공지능이 보편화가 되면 모든 어떤 보안, 이런 것도 다 뚫려버려요. 인공지능이 다 뚫어버리죠. 블록체인이라는 이 기술도 결국은요, 사람을 토대로 해서 만든 개념이지, 이 블록체인 기술도 인공지능이 활성화되면 이 블록체인도 다 뚫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이 뚫려버리면 제일 먼저 암호화폐부터 엉망되겠죠. 근데 그 위에 상위에 있는 게 양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미래의 어떤 영역이다 생각하고 조금씩 매수를 해두는데, 제가 요즘은 장이 애매하고 또 고금리 시대고 하니까 기술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감이 있어서 매수를 안 했어요. 이제 물타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에 보니까 KCS 얘가 마이너스 25%였거든요. 근데 오늘 상한가에서 그냥 팔았죠.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마이너스 25%인데도 한 방에 상한가 주니까 낼름 팔고 나니까 플러스 5% 수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생각했어요. 야, 주식 팔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죠? 언제 급등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좋은 회사한테 기술이 있든 뭐가 있든 좋은 회사에 물리면 다 기회를 주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래 보면요, 어떤 그 양자 영역이라는 건 회사가 몇 개가 있다 했죠. 그러면 결국은요, 같은 재료예요. 근데 누가 먼저 반응하느냐 차이고, 누가 먼저 시세를 뽑았냐 그런 차이인데, KCS 오늘 뭐 상한가 갔다 무너졌다 했지만 어쨌든 KCS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요, 그 KCS랑 엑스게이트랑 같은 거예요. 그 외에 뭐 우리넷, 뭐 코이버 이런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죠, KCS나 엑스게이트 이쪽만 약간 압축시킨 이유도, 우리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어떤 회사 내부 어떤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걸 쭉 보면요, 예전에 한번 직원이 횡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어떤 회계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시스템이 구축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걸 보는데 그런 게 너무 아직도 체계가 미흡해. 그러면 다시 또 배임 횡령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다. 그래서 우리로는 제가 아예 빼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넷은 그죠? 그 회사가 사모펀드에서 주고 이러다 보니까 얘가 약간 투명성이 없어. 그리고 앞전에도 그죠? 사모펀드 중에서도 질 나쁜 애를 끌어와서 거기에 돈을 갖다 쓰고 막 그런 게 포착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넷도 이제는 빼자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코이버는 그 우리넷 우리로 코이버 한때는 얘네들이 양자의 삼총사였거든요. 그런데 둘이는 탈락. 그러다 보니까 코이버도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양자하면 엑스게이트나 안 그러면 KCS 이 둘이 제일 빨리 반응을 해요. 그래서 오늘 KCS 얘 상한가 가니까 얘 팔고 엑스게이트 사놔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현재 이 테마를 보면 그죠? 뭐 어떤 과학적인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 테마도 다양한데 뭐 양자란 것도 어찌 보면 누군가는 모르는 사람은 그게 공상과학 아니야? 미래 영역 아니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실현된 현실이다. 저는 그래 어떤 생각을 가지니까 계속 그쪽의 종목들은 관심을 갖고 또 조금씩 사놨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 어떤 테마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경험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는 어떤 테마가 제일 관심이 갔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는 양자랑 주입자 가속기였는데 요즘은 바뀌었어요. 동해 유전. 이거 테마 이거 약간 방금 얘기 말씀 듣고 이래 하면 거의 판타지 소설 같은 느낌. 예전에 그 동스코이호 그 보물섬 네. 그건 사기였잖아요. 네. 그때도 되게 재밌다. 그때 제가 소설도 읽었었거든요. 네. 재밌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동해 유전은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미래적이니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항상 어떤 근거를 좋아하거든요. 뜬금없이 확률 이거를 딱 조사했을 때 확률적으로 이거는 제로에 가깝다 싶으면 이거는 그냥 테마야 사기야 하겠는데 동해유전은 어떤 그죠 과거에 어떤 우리 일본과 한일 협정을 한 배경이나 역사 그 과거 스토리를 우리가 공부를 쫙 다 했잖아요. 그리고 7강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처해 있는지 그러면 그 7강구에 접근하기 위한 가장 가까운 경로가 6-209가 된다. 그런데 한 30년, 40년 전 GPS가 뭐고 아주 부실한 시기에 정해놓은 지역이라는 거죠. 대략적으로 그냥 눈대중으로 그냥 껐다. 그러니까 그게 7강구다. 그래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기술력으로 오차가 많았을 거다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이 7강구가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이만큼이었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6-2강구라 해놓은 데가 실제적으로는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7강구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쪽에서 빨대 꼽나, 이쪽에서 꼽나, 이쪽에서 꼽나, 먼저 뽑아 먹는 놈이 주인 행세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동해유전 테마는 막연히 어떤 예국심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계보를 정해서 쭉쭉쭉쭉 이래 찍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도 어떤 그런 개념이고. 물론요, 어떤 특정한 회사가 그 유전이 터졌다 해서 거기서 엄청난 돈을 몰빵 벌어가고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테마 중심에는 핫하다. 그리고 이거는 순수한 어떤 주식쟁이로서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면요. 세력들이 제일 좋은 게 뭐냐? 대통령 테마예요.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데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누가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4대강도 있었지만 또 시세를 크게 낸 게 자전거였어요. 요즘 전국에 막 자전거 길 많이 열려 있지요. 예.
곳곳이 깔려있어. 근데 실제 타는 사람은 그래 많지는 않죠. 근데 어쨌거나요. 전국에 자전거 길 만들어라 하고 어쩌고 했을 때 삼천리 자전거 난리 났었어요. 왜? 대통령이 자전거 길 만들어라고 대통령이 자전거 타라니까. 그러니까 삼천리 뭐 그때는 막 진짜 막 대단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데 자전거 한 대당 얼마가 남는데 어쩌고 저쩌고 가면 이 주식은 얼마에 가야 되는데. 하여튼요. 대통령 테마는 세력 입장에서는 아무리 급등시켜도 면죄부를 주어줘. 왜? 야, 대통령이 한다는데 뭐 이래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사모펀드 이런 세력이라면 어차피 공모주는요. 걔네들은 못 끼어. 우리도 못 끼어. 끼어봐야 한 주, 두 주 받아. 모든 거는 기관들의 독식이거든요. 외인들하고. 그래 되면 다른 세력들 입장에서는 막 짜증나고 열받죠. 그런데 제일 좋은 게 지금 뭐다? 동해유전, 대통령 테마. 야, 대통령이 주도해서 한다는데 뭐? 끝없이 급등시켜도 할 말이 있는 거야. 그러면 정부에서도 대통령도 흐뭇하겠죠. 한쪽에서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이사들이 주식 팔았다고 난리를 지기는데, 그죠? 한쪽에서는 또 다른 급등주가 나온다 하면, 그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뭐 지금까지 해오면서요, 대통령 테마는 의외에 큰 대박 시세가 많이 나니까 충분히 배팅 해볼 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지만 절대 부실주는 사지 말자. 그러면서 오늘은 그 시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